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정치학과 대학원 설명회를 맡게 된 정치학과 최경호, 전승희, 진홍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치학과 대학원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고려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정보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정치학과 대학원 설명회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부 과정을 이제 정치학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정치학과를 가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을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별로 이제 과에 대한 생각이 없이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정치 현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거나 굉장히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겠지만 새로운 지식이랑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취업 기회와 인맥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 선생님분들도 제 정치학과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고 들어왔을 텐데요. 홍비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국제기구에서 취직하고 싶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승희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학을 고려하게 됐어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에서 이렇게 진학을 한 경우인데,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치학에 대한 많이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를 좀 진행하고 싶어서 연구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국제기구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또 더 나아가서 박사학위까지 나고 이제 교원으로 이제 임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학과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은 고려를 해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치학과 이제 여러 많은 이제 정치학과 중에서 왜 저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을 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저희 정치학과는 굉장히 우수한 교수님 그리고 인성이 좋고 훌륭한 교수님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커리큘럼이 굉장히 또 밀도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다니신다면 수업료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분들의 소개를 드리려 하는데요. 저희 학과에 이제 얼굴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임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미국 정치를 전공하셨고요. 이제 성성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수님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이제 박사를 따시고 일본 정치를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유현석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 전공이신데 외교 쪽 분야에서 좀 더 특화되신 분이시고 김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저희 학과장이 되신 분이시죠. 국제정치 전공이시면서 이제 국제협력이랑 외교정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어,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교정치 분야에 이제 윤석열 교수님께서 한국 정치를 담당하시고요. 정종필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국 정치 쪽을 담당하시고 서정균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 정치를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이제 레저널리즘을 굉장히 또 특화돼서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계신 분이 조진희 교수님 계신데 조진희 교수님께서는 정치학 방론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론 분석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이고 저희 최현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 정치인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정치와 내전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희 교수님께서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셔서 정치 철학이랑 정치 이제 이론 쪽을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정말 저희 과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분들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각자 이제 전공을 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치학과에 저희 정치학과 진학하게 됐을 때 어느 분야를 고려를 하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진지하게 이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적어도 한 명은 계신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 정치 사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설명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전공도 이렇게 비교정치, 국제정치,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정치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 정치 전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또 장학제도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시면은 가계고란 장학에 해당하는 이제 목련장학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교장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경희대학교 학부생이시면은 학부생에게 또 제공되는 그런 장학금도 있으니까 저희 일반 대학원의 사이트 들어가서 모집 여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승희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 장학으로 다니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교 장학 다니시고, 저도 조교 장학을 했었어 가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승희쌤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아까 보신 전공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제1전공 9개 이상, 제2전공 6개 이상, 제3전공 이제 6학점 이상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사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많은 학생분들이 국제정치 혹은 비교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관련해서 국제정치, 비교정치 과목도 아주 활발하게 개설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및 이론도 매 학기 다양하게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관심이 있든 매 학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과목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연구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기 있는 과목 이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홍비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국제 정치 경제 관련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수업을 듣고 사실 그게 처음에는 그 뭔가 국제 정치 경제인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한 학기 수업을 들었다가 정말로 세계적 지식을 세우고 그렇게 배웠다가 이거 국제 경제 정치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었어요. 아, 네. 수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대학원 입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학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과가 일반 대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웬만한 사항들, 제반 사항들이랑 뭘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같은 경우는 전기, 후기 따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학기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 학부생들을 위한 그 특정 같은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학습사 연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를 학교에서 3학년 다니시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원을 그때 정하셨다 하면은 연계 과정으로 신청을 하시고 좀 더 빠르게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졸업을 한 상태여서도 성적이 좋다면은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모집 여과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서 접수도 다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홍비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했었죠. 네, 맞아요. 네. 저 근데 외국 학생이라서 음. 외국에 있으면 주로 온라인으로 면접하는 거예요. 홍비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이신데 혹시 유학생으로서 이제 입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청자가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그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유학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요. 아,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대학원의 모집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셔서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대학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학원 생활 당연히 이제 수업이 중요하겠죠. 저희 수업 방식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무려 저희 대학원의 가장 이제 멋진 교수님이신 최한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대학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교수님. 박수를 쳐. 안녕하세요. 네,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대학원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궁금한 거예요? 예, 대학원 수업이 어떻게 학부랑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부생 중에는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보통 학부 때는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어떤 자료를 읽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서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배울까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좀 더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학부 때는 강의가 한 7, 80% 그리고 나머지 한 2, 30%를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대학원 수업은 정말 토론 중심입니다. 예, 토론 중심이고 그래서 대학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제 수업의 예를 들면은요. 보통 이제 한 수업 시간에 한 논문 2편 내지 3편 그리고 가끔씩 북챕터를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생 두세 명이 각자 논문이나 북챕터를 맡아서 이제 요약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론 질문을 써서 발제를 합니다. 발제를 하고 나면은 모두가 이제 함께 이 논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논문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학부 때처럼 이 논문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원 때는 논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논문의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비판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비판한 다음에 이 논문을 다른 방향으로 또 우리의 것으로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토론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논문만 읽고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한 학기 동안에 자신만의 연구 논문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함께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랑 대학원생,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이 함께 같이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보기보다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하나의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과 논문 두 가지 중심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2년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논문을 썼어요.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이제 요번에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과연 이것이 될까 좀 걱정하면서 열심히 썼는데 그 역시 열심히 같이 토론하면서 논문을 쓰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업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뭘 찾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네. 정말 많은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학부랑 이제 대학원 수업이 다른지 굉장히 학부생들의 의문이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이 대학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왔다는 거는 연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연구자로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비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텀페이퍼를 대신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연구 능력을 이제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 내에서도 세미나나 연구 활동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세미나나 그리고 이제 일상 세미나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각각 한 번씩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자분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원생분들이 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그 코멘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거기서 발표를 하실 때 날카로운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 연구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졸업에 관한 부분이죠. 졸업을 하시려면은 이제 대학원 정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학위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학위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학과 학부생들은 본인들의 어떤 기말시험, 중간시험 같은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별로 이제 과목이 선택해서 통과해야 될 과목 숫자가 다르고 과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었던 수업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학위 청구 논문 연구기획서 공개 발표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페이퍼를 제출하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남은 학기 동안에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그 목표가 될 것이고요. 논문 게재 실적 출족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와 박사가 서로 다른데요. 석사 같은 경우는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정치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것 했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졸업 후 진로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특히 석사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하시고 박사과정을 적지 않은 분들이 진학을 또 고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국내 박사 또는 해외로 유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해외, 특히 미국으로 이제 박사 유학을 이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교수님분들께서도 많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셔 오셨는데요. 미국으로 박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펀딩 기회랑 그리고 이제 어드미션을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드미션을 잘 준비를 하시고 가신다면은 돈의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 대학원에서 주는 그 펀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해외 유학을 정말 잘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서 이제 목표로 하셨던 많은 분야로 진출, 또 높은 분야로 진출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대학원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수 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한 현황인데요. 정말 이제 감사하고 정말 놀랍게도 저희 이제 저희 정치학과의 박사과정 졸업하신 미니 박사님과 이진현 박사님, 송경재 박사님께서 무려 저희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제 생각해 국내 박사로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저희 박사님들께서 보여주셨고 또 저희 석사를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미국으로 가신 분들 이렇게 같은 경우는 곽덕림 박사님이랑 최현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졸업을 하시고 국내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임명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이제 진행하시고 계시는 저희 석사 졸업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셔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또 이제 방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도 김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하러 떠나셨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학원 정치학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정말 입학부터 그리고 졸업 후 진로까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생분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는 이렇게 대학원이 지식을 배우는 곳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곳으로 달라지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설명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저희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국적을 밟으실지 아니면 장래 희망에 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치학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정치학과 학부생이시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교수님들께 이제 상담도 하시고 또 진학을 하시는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